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은 말없는 시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존엄하게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성이 아니라 심장이 결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9년 늦가을 35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제 머리를 이긴 날이었지요. 그날 아침 면사무소 앞 광장에는 농촌 총각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행사단이었죠.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로 일주일간 다녀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연변에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행사 주최 측 대표와 면장님의 격려사가 끝나고 우리는 김포로 가는 대형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총각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 떨리지? 나는 벌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도 그래. 근데 솔직히 결혼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농촌 총각들은 결혼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 시골 여자들은 도시로 떠나고 도시 여자들은 시골로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준비 다 했냐?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사람 마음 얻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다. 서두르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라. 어머니는 제 손에 김밥을 쥐어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든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 된다.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좋다. 알겠지?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정말 잘해주자. 평생 후회 없게 해주자. 영길 공항에 내렸을 때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환영 행사 후 우리는 숙소로 가서 쉬었습니다.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시내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약간 어두운 실내 구서진 곳 창가 자리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듯한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저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하게 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짙게 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자, 여기 김철수 씨이시고요. 이쪽이 리화영 씨, 그리고 친구분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묻은 흙대 자국이 신경 쓰였어요. 리화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로 벼농사하고 밭농사로 고추도 조금 심고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리화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옆에 앉은 조용한 여인에게로 향했거든요.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따라주고 가끔씩 친구의 말에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 찻잔을 비우고 차주전자를 찾고 있을 때 그녀가 재빨리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슬픔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단단함일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친구분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하세요? 리화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요? 수진이는 병원에서 일해요. 간호조무사거든요. 되게 성실해요. 제일 친한 친구여서 함께 왔어요. 수진 씨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대단하신 거죠. 사람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요. 코디네이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밖으로 나가는 길에 저는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내일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 자리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는 그냥 친구 따라온 사람인데요. 그래도 같이 계시면 자리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숙소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사랑일까? 35평생 몇 사람의 여자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만남의 장소. 이번에는 제가 수진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연길 출신이십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도시로 나왔죠. 혼자 살면서 병원 일 배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부모님께 부담 안 드리고 혼자 독립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 지으세요. 수진 씨 부모님처럼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김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농사일 도우셨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도 농번기 때는 매일 논에 나갔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둘 다 시골 출신, 둘 다 가난한 집안, 둘 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리화영 씨는 점점 제가 자신이 아닌 친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코디네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철수 씨, 지금 무슨...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신뢰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진심입니다. 두 번째 뵙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수진 씨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리화영 씨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코디네이터는 저를 몹시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요. 저는 아버지께 제 속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툭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한번 결정한 건 머리로 되돌리기 힘들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논에 나가도 그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야, 한번 본 사람한테 왜 그래?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렵게 사정하여 수소문한 결과 리화영 씨를 설득하여 수진 씨 전화번호를 구했습니다. 이름이 최수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연변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랑방으로 가시더니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라. 혹 아가씨 부모를 만날 수 있으면 인사로 드릴 용돈이다. 그리고 수진 양한테는 비밀로 해라. 그 아이 자존심 상하면 안 되니까.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제 손에 또 다른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이거 가져가라. 그 아가씨한테 선물 사줘.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며칠째 준비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진심만큼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편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농사짓는 평범한 시골 남자입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수진 씨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연길에 도착해 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도착했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오셨네요. 오늘 퇴근하고 만나요. 6시에 병원 앞에서요. 6시 정각 병원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흰색 가디건을 입은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당연히 왔죠. 연락했잖아요. 저는 친구들의 조언대로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가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처음 받는 꽃다발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두만강 강변을 산책하며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농사일 정말 힘들지 않아요? 전 어릴 때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정말 싫었거든요. 힘들죠. 근데 수진 씨, 농사에도 기쁨이 있어요. 씨앗을 심고 싹이 나는 걸 보고 벼가 자라는 걸 지켜보고 가을에 황금 같은 벼를 수확할 때 그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혼자 하면 힘들어도 둘이 함께 하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또 한국에는 농기계가 보급되어 논농사는 과거보다 많이 쉬워졌고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논으로 나가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함께하면 일도 덜 힘들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우리는 두만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보고요 결정했어요. 김철수 씨와 함께 한국에 가볼게요. 농사도 배워볼게요. 시골 생활도 다시 해볼게요. 정말요? 네.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때 화내지 마세요. 당연하죠.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수진 씨가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석 달 뒤 우리는 연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낡은 옷을 입고 오셔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인 어른은 저를 보자 믿음직스럽게 남자답게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사위, 우리 딸 부탁하네. 농사일 몰라서 걱정이지만 열심히 배울 거야.
애가 부지런하고 영리해서 일 처리를 잘할 것이니 잘 가르쳐 주소.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잘 가르치고 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아내의 부모님과 친구들, 친척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날 큰 캐리어 2개가 수진의 전 재산이었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하는데 수진이 창밖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철수 씨, 한국 시골도 중국 시골이랑 비슷해요. 글쎄, 조금 다를 거야. 곧 보면 알게 될 거야.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과 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기억하는 중국 시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보, 길이 다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는 비포장도로였는데. 응, 한국은 농촌도 대부분 포장도로야. 그리고 저 집들 좀 봐요. 다 기와 지붕이고 깨끗해요. 집 앞에서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수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웃으며 좋아하셨고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왔다. 시골이 낯설겠지만 우리 잘 살아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속마음으로 걱정스러워 했었다고 합니다. 손이 참 곱네. 이 손으로 농사일 할 수 있을까? 집에 들어서자 수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철수 씨. 바닥이 따뜻해요. 응, 보일러 깔려 있어. 겨울에도 따뜻해. 수진은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집은 겨울에 정말 추웠는데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어요. 화장실을 보여주자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수세식이에요. 응, 당연하지. 왜? 우리 동네는 재래식이었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수진은 변기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물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대박이에요. 한국 시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중국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다시 가난한 시골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5시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밥 먹고 나가야 해. 수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모내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와 봐. 논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모내기요? 저 어릴 때 부모님 도와드린 적 있어요. 허리 숙이고 하나하나 심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긴 그렇게 안 해. 기계로 해. 네? 기계요? 그래, 이양기라고. 기계가 알아서 심어줘. 논에 도착하자 이미 이양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의 큰 기계였어요. 아버지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은 넋을 잃고 그 기계를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를 심어요? 아버지가 이양기를 몰고 논으로 들어가자 기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촥촥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동네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씩 허리 숙이고 했는데 이건 몇 시간이면 끝나겠어요. 그렇지. 한국은 농사도 많이 기계화됐어. 힘든 일은 기계가 대신 해줘. 사람들은 모판을 기계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수진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밭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추밭이었습니다. 자, 며느리. 이제부터 진짜 힘든 거야. 밭고랑을 만들어야 해. 어머니가 삽을 건네주셨습니다. 수진은 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땅을 파서 높이를 맞추고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수진의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혔습니다. 팔이 저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점심때가 되었을 때 수진의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고추 모종 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파고 모종을 넣고 흙으로 덮는 거야. 간격은 이 정도로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구멍을 너무 깊게 파면 모종이 묻혀버리고 너무 얕게 파면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계속했습니다. 1줄, 2줄, 3줄. 등이 뻐근하고 무릎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수진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좀 쉬어. 그늘에서 물 좀 마셔.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호미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많이 아파? 괜찮아요. 할만해요. 오후 내내 모종 심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드디어 모든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수지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추밭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뿌듯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 심었네.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 잘했어. 내일은 비닐 씌우기 해야 해.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지는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크게 잡혀 있었고요. 방으로 들어온 수진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지? 미안해.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응급 상자를 꺼내 그녀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비닐 씌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요. 비닐을 펼치고 고추 모종 위에 정확히 씌우고 흙으로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며느리. 이쪽 끝을 잡고 있어. 내가 저쪽 끝을 잡을게. 어머니와 수진이 비닐의 양 끝을 잡았습니다. 조심조심 비닐을 내렸지만 바람이 불어 비닐이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다시.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첫 줄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줄, 20줄.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밭둑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중국 우리 집에서는 모내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는 밭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모내기는 이양기가 해주지만 밭일은 손으로 해야 할 게 많거든. 근데 며느리, 넌 잘하고 있어. 첫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며느리 처음 봐. 어머니의 칭찬에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겠냐? 너 정말 기특해.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검은 비닐로 덮인 고추밭을 바라보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가 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조금씩 농사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수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너무 힘들면 말해. 무리하지 마.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골이 중국 시골보다 훨씬 좋아요. 기계도 있고 집도 따뜻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감사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얘야, 고마워. 내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벽한 농부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논으로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수진을 아꼈습니다. 이제 힘든 농사일 하지 마. 아기 조심해야지.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아기였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3년째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5년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벽한 농촌 아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수진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그녀는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후회해?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생각나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챙겨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농사일 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알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나라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음식도 먹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고향이 그리운가 봐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나도 미안해.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은 했는데 신경을 못 썼네. 그 주말 수진은 처음으로 중국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짜장면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은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손이 부족해서, 농한기에는 돈이 없어서. 5년째 되는 해 가을, 전화로 장모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수진은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나도 그래, 딸아. 우리도 보고 싶지. 근데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해 겨울, 장모님의 환갑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환갑이래. 가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이번에는 꼭 가자.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다음 달에 가자. 장모님 환갑 잔치에.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생각해봤는데 역시 안 갈래요. 뭐? 왜? 표도 다 끊었는데.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정말 가난해요. 또 영길시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당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우리 집은 지붕도 제대로 없고 벽도 금가 있고. 당신이 그런 집 보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피해요. 당신한테도 제 고향 집 보여주기가 너무 싫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물으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왜 저래? 저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 마음 이해한다. 여자들한테 가난은 숨기고 싶은 상처거든. 어머니의 조언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애기 좀 하자. 우리 친정집에는 안 들어가고 영길시 좋은 호텔 잡아서 거기서 부모님 모셔다가 생신 잔치만 하자. 어때?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집에는 안 들어가도 돼요? 응, 약속해. 호텔에서만 만나고 바로 돌아오자.
그럼. 좋아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랑방으로 가시더니 낡은 상자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라. 상자 안에는 봉투가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드릴 용돈이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장인어른 댁에 가서 뭐 필요한 거 사드리는데 써라.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아이 자존심 상할까봐 그런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잘 다녀와. 그리고 부모님께 우리 안부 전해라. 비행기 안에서 수진은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떨려서. 영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수진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 주변 한번 돌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던 마을과 뭔가 달랐던 거예요.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마을이 깨끗했습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수진이 기억하는 집터 주변에 도착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고 허름했어야 할 집자리에 번듯한 새 집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가 우리 집자리 맞는데. 대문이 열리더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뛰어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정말 왔구나. 장모님이 수진을 와락 안으셨습니다. 수진은 부모님을 안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집은 다 뭐야? 장인어른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울지 마라. 다 내 시아버님 덕분이다. 시아버님? 수진과 저는 동시에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국 간 지 1년쯤 됐을 때였다. 내 시아버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 사돈 어른, 제가 며느리 친정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 농사지어서 번 돈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사돈 어른 어려움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렇게 5년 동안 꾸준히 보내주셨어. 그 돈으로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집을 지을 수 있었단다. 수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5년 동안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 수 없던 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5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 절대 며느리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길 바랍니다. 또 언젠가 동등한 자리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이 무섭기만 했는데. 장모님이 수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 시아버님은 한국에서 내가 고생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어. 그리고 너를 진짜 며느리로 키우기 위해 일부러 혹독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 최소한 내 친정을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주고 싶으셨나 봐.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보일러도 있고 수도도 잘 나오고 작은 거실에는 소파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사진도 보내달라고 하셨어. 집 공사하는 과정을 다 보고 싶다고. 사진 속에는 집이 지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마다 아버지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일러는 좋은 걸로 하세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해주세요. 수지는 사진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저도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최근 몇 년 동안 더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는지, 왜 농한기에도 품팔이를 하셨는지, 왜 당신 옷은 한 벌로 5년을 버티셨는지.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에서 장모님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이 따뜻한 집에서요. 장모님은 손수 음식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가족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 정말 고맙네. 우리 딸 잘 위해주고 사랑해 주어서. 장인 어른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했다고요? 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자네가 우리 딸 잘 돌봐준 게 제일 고맙지. 그리고 그런 훌륭한 아버님을 둔 자네가 대단한 거야. 그날 밤 근처 여관에 묵으며 수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돌아가면 제일 먼저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더 효도하는 며느리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집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시골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왔냐? 잘 다녀왔어. 무뚝뚝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년 동안 아버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수진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서 뭐하냐? 내가 우리 집 사람인데 내 친정이 튼튼해야 내 마음도 튼튼해지는 법이다. 아버님. 수지는 아버지를 더 세게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요. 아버지도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얘들아, 안 들어와. 밥 차려놨는데.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어머니도 장모님 안부를 묻고 웃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 돼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제 친정까지 돌봐주셔서. 식사 후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얘야, 넌 처음부터 우리 며느리였어. 다만 내가 불안해했을 뿐이지. 이제 마음 편히 우리 가족으로 살아라. 다음 주부터 수지는 달라졌습니다. 농사일을 할 때도 더 적극적이었고 얼굴에 미소가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치챘습니다. 수진이 며느리,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어느 주말 수진은 처음으로 중국 음식을 큰 상에 차렸습니다. 마파두부, 탕수육, 짜장면, 군만두.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세상 음식 다 먹어보네. 어머니가 농담하셨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진짜 웃음이 넘쳤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이죠? 그렇단다.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 우리 집 사람이니까. 와, 그럼 나는 두 나라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넌 특별한 아이야. 몇 달 뒤 수지는 마을 농협에서 하는 농사교육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도 농사하시니까 제가 더 잘 알면 도움도 드릴 수 있잖아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가 뛰어놀고 수진과 어머니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아버지와 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뭘? 가족한테 당연한 일한 거지.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가족이란 게 뭔지 아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거다. 나라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 근데 그걸 억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 각자 다른 채로 존중하며 사는 게 진짜 가족이야. 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 아니,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중국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 둘 다 내 정체성이에요. 그게 맞는 거야. 당신은 당신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집이 진짜 내 집 같아요. 마음이 아주 따뜻해요. 아니,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내가 더 고마워, 사랑해.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고 수지는 어머니와 내일 김치 담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며 가끔 웃으셨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든 진짜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민서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당당한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댁 가서 농사 도와드려도 돼? 수지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마을 회관으로 향합니다. 수진이 며느리 왔네. 회관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수진은 먼저 회관 청소를 시작합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창문을 닦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노인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허허, 수진이가 오니까 좋지. 요즘 젊은 애들은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넌 참 기특해. 수지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가끔은 중국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을 칭찬합니다. 수진이 며느리 정말 대단해.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맞아, 효심도 지극하고. 시부모님 모시는 거 봐. 정말 본받을 만해. 실제로 수진의 효심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 허리를 다치셨을 때 수진은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병수발을 해드렸습니다. 수진아, 너무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해도 돼. 아버님, 제 친정 살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뇨로 고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당뇨에 좋은 음식을 공부해서 식이요법 후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혈당 체크도 매일 해드리고 약 복용 시간도 철저히 챙겼습니다. 그런 수진의 헌신이 인정받는 날이 왔습니다. 작년 면민의 날 행사였습니다. 면장님이 무대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올해 효부상 수상자는 우리 마을 김철수 씨 댁 최수진 씨입니다. 회관에 모인 수백 명의 면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최수진 씨는 연변에서 우리 마을로 시집 오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묵묵히 농사일을 배우며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또한 마을 회관에서 노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효부이자 우리 면의 자랑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엄마 최고. 민서도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황송합니다. 15년 전 낯선 이 땅에 왔을 때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사랑, 남편의 헌신, 그리고 마을 분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이제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친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마을 어르신들께, 이웃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수진은 부모님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상 탔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축하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이웃들이 모두 모여 수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상패는 거실 한가운데에 자랑스럽게 걸렸습니다. 수진은 이제 마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농사일도 모르고 한국말도 서툴렀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젊은 며느리들은 수진을 롤모델로 삼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효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국 음식, 중국 음식이 섞여 있는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엄마한테 학교에 와서 다문화 특강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정말? 내가? 응.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 신문에서 보셨대. 효부상 받으신 거. 그래, 좋아. 엄마가 가서 이야기해 줄게.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정말 대견해.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진심으로 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아니, 딸보다 더 나아. 식사 후 수진과 저는 마당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15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 수진의 눈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농사일이 이렇게 보람찰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효부상 받았을 때 기분 어땠어? 꿈만 같았어. 외국인인 내가 한국에서 효부상을 받다니.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웠어.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바보 같은 소리.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쳐다봤어요. 어머님께서는 민준이 숙제를 도와주고 있고 아버님께서는 신문을 읽으시며 가끔 손자를 쳐다보십니다. 거실 벽에는 수진의 효부상 상패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야기 참 드라마 같지 않아? 그러게. 근데 이게 다 실화야. 지자체 행사단으로 갔다가 인생이 바뀐 거지. 우리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 다문화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농사도 무시하지 말고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우리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내일 학교에서 발표하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하고 엄마 효부상 받은 거 자랑해도 돼? 그럼 자랑스럽게 말해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호떡 구웠다. 먹을래? 네. 할머니 호떡이 제일 맛있어요. 아버님께서 수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일 마을 회관 가는 날이지. 가는 길에 우리 밭 좀 보고 가자. 네, 아버님. 요즘 고추 상태 어때요? 좋아. 내가 관리를 잘해서 올해 풍년이야.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이것이 우리 가족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오해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봉사와 효심이 온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그날 친구 따라온 걸 감사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전 연변의 그 찻집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족처럼요. 작은 효심과 봉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진이처럼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진과 철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문화를 넘은 가족, 그리고 진심으로 이루어낸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요?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수진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시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의 다문화 가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영감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